자, 다음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추정은요, 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해요. 즉, 표본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에서의 값과 모집단의 값을 추측해 보는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추정에는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는데, 자,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 걸 점 추정이라고 하고요.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게 구간 추정인데, 우리는 여기서 구간 추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요, 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역시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 값이 자, x바가 되면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앱에 대한 신뢰 구간은 자, 그럼 사실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자, x바에서 1.96 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값 99%라면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고 뺀 값 사이가 됩니다. 자, 왜 1.96과 2.58이냐면요. 실제로 확률 95%, 자, 0.9하고 0.99에서 이 값을 찾아보면 1.96과 2.58이 나와요. 그러므로 자, 이 표들, 이 얘들은 구간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역시나 이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는 단순히 암기해서 그대로 적용만 시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을 모르는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는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이용해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시그마, 즉 표본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요. 죄송합니다.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신뢰 구간은요. 자, 여러분 이 구간을 이용해서 구간의 길이를 표현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여러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구간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즉 신뢰도 95%하고 99% 신뢰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던 값에서 왼쪽의 값을 뺀 거예요. 99%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들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요. 신뢰도가 낮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좀 당연하겠죠, 여러분. 표본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n 값을 추정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신뢰도가 낮아진다면 그 반대가 될 것이고요. 다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요. 95%이 구간에서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면 n 값이 커져요. 맞죠? m 값이 커진다면 분모가 커지니까 그 값은 작아지겠다. 맞죠? 그러므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분자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유형별로 문제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모평균 추정. 자, 우리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 공던지기 기록은 평균이 m 미터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야구 선수, 자, 어떤 고등학교 야구 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으로 바뀝니다. 공던지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인, 자, 12m가 됐을 때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던지기 기록에
모평균 m에 대해서 답을 구해보자. 95% 신뢰 구간. 그럼 지금 야구 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즉 n이 100이 되죠. 그리고 자 표본 평균은 자 밑에 걸 참고할게요. 표본의 크기는 100이고요. 표본 평균은 70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맞죠? n이 충분히 크니까 자 n이 충분히 크니까 자 모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12를 상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나한테 필요한 표준 편차가 없어요. 뭐 표준 편차가 없어요? 네, 그럼 나와 있는가? 네,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신뢰 구간은 네, 70-1.96 곱하기 100, 루트 100분의 12에서 7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2 사이가 되겠죠. 네, 99%는 이렇고요. 99는 네, 1.96을 2.58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 구간의 네, 값이 나오겠네요. 네, 신뢰도는 네, 이 공식들 그대로 암기해서 적용만 정확히 시켜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5-1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공장에 생산하는 박스 포장 테이프 길이는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 생산된 테이프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길이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500이에요. 네, x박 500이네요. 표준 편차가 40이었습니다. 네, 표준 편차가 40이에요. 그렇다면 네, 여기가 40이 되겠죠? 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이프 길이의 모평균 m에 대해서 자, 각각의 신뢰도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95%는 자, x바 500에서 마이너스 95%는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100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루트 100분의 여러분 여기에는 자 40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요. 왜? 모 표준 편차가 없으면 네, 표준 편차를 그대로 대입하셔도 됩니다. 40이라는 뜻이에요. 자, m 값은 얘보다는 커 나갔고요. 다음 5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0이 됩니다. 40보다 작거나 같겠죠. 네. 각각 계산해 보면 10분의 4니까 약분하면 4가 되나요? 네. 500에서 1.96 곱하기 4를 빼주시면 네. 492.16보다 큰 없겠고요. 그 다음에 507.8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1번에 95%는요. 99%는 1.96을 2.58로만 바꿔주면 된다 맞죠? 500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40보다 큰 것 같고요. 50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40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m 값을 나타내보면 네, 자세한 계산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489.68보다 큰 것 같고 네, 510.32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자,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자, 5-2번으로 봅시다. 5-2번. 자, 어느 지역 주민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역 주민 중 64명을 이미 추출해서요. n이 64네요. 이미 추출해서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4시간이었습니다. 평균이 4시간이었어요. 즉 x바가 4가 되네요. 이 지역 주민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 95% 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n이 64였습니다. 루트 64분의 네 표준 편차가 2죠? 네 그대로 2를 대입합시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자, 다음 m은 4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64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됐나요? 그러므로 n 값은 3.5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4.49보다는 3.51보다 크거나 같고 4.4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를 봅시다.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확한 사과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으로 왔네요.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00이었습니다. 자,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무게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n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 이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만 정확히 구해서 만들어서 공부한 대로 290.2와 309.8과 비교해서 n을 찾으면 끝이겠네요. 맞죠? 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00이었어요. 그럼 x바가 300인 거죠. 맞죠? 그래서 3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20이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3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 근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90.2. 이 값이 얼마라는 거죠? 309.8이 되겠네요. 뭐 계산할 때는 여기를 9.8로 계산하면 간단하겠다, 맞죠? 즉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9.8이 됨을 이용해서 n 값을 찾아주면 그대로 답이겠네요. 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키의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m명을 이미 추출해서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67이래요. 그럼 x바가 167이 된 거죠. 고등학교 학생, 이 고등학교 학생 키의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95% 167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16인 거죠.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167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6.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n 값을 구해보자. 자, 여기가 167 플러스 이 값이 여러분 이게 170.9이니까 여기가 얼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3.9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6이 그냥 3.92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이게 2가 되나요? 루트 n분의 16이 2. 즉 루트 n이 루트 n이 8이 되나요? 그러므로 n은 64가 되겠죠.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자, 6-2번 봅시다.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이 10이었습니다. x바가 10이에요. 자, 모평균 m에 대해서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n 플러스 n 값을 구해보자. 저는 또 똑같이 신뢰 구간 길이를 찾는 식을 적을 겁니다. 12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4가 되겠죠. 이 변은 더해 줄 거고요. 됐나요? 이게 오른쪽이 13.29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면 돼요? 1.29가 되면 되겠네. 즉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4가 1.29가 됩니다. 약분하면 여기 2가 되나요? 즉 루트 n분의 4가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 그러므로 n은 루트 n이 8이 되니까요. n은 64가 되나요? n은 64가 될 거고요. 연절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즉 12에서
1.29를 뺀 거죠, 그냥. 네. 10.71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n과 a의 합은 74.7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유형을 봅시다. 자, 어느 대학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 지원자 중에서 일부를 이미 추출하여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의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해봤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2가 되도록 하는 표본계의 최소값을 구하자. 여기는 신뢰 구간의 길이 값을 줬습니다. 맞죠?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에다가 그냥 2만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래. 그럼 자 봐요. 우리가 주어진 식을 그대로 값만 집어내니까 어렵게 전혀 없어요. 맞죠?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신뢰도 95%와 99%일 때. 이게 2.8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럼 이걸 값을 뭐 양변을 나누고 곱하고 해서 루트 n이 14보다 크고 n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196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최소값이 196이 되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어느 포도 농장에서 수확하는 포도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농장에서 수확한 포도 중 25송이를 n이 25인 표본에서 이미 추출해서 포도 무게의 모평균을 신뢰도 95, 99로 추정할 때 각각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각각 A와 B라고 합시다. 95%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99%일 때는 1.96만 2.58로 바꾸면 된다 맞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대입합시다. 2 곱하기 1.96 곱하기 n이 얼마입니까? 25죠? 루트 25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얼마요? 네, 50인 거죠. 그 아래는 2.58로 바꿔만 주고요. 루트 25분의 50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끝이죠, 그러면. 네, 위에는 계산하면 39.2가 될 테고요. 99%일 때는 51.6이 되겠네. 이게 B, 이게 A니까 빼주면, 네. 12.4가 되겠습니다. 자, 값이 다 나와요. 맞죠? 그냥 우린 그 주어진 식에 대입만 하면 돼. 7-2번.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 길이, 신뢰 구간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신뢰 구간 길이. 자, 표본 크기 몰라요. 저는 이제 n을 찾을 텐데. 자, 2 곱하기 2.58, 99%,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된다면죠. 여러분 이렇게 다 2.58, 1.96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이걸 뭐 그냥 2.2로 계산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요거 값만 잘 보고요. 이 주어진 자리에다가 그 값을 대입하면 돼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5.16이래요. 그때 n 값을 구하라. 그냥 이거죠. 맞죠? 즉 루트 n분의 2가 약분하고 나면 1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루트 n이 2가 돼야 되므로 n은 4가 된다. 그런 거죠. 자, 마지막 문제.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의 칼슘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mg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생산한 음료수 중 N병을 이미 추출해서 음료수의 칼슘 함유량의 모평균을 95%로 추정할 때 1.96으로 나온다 맞죠? 신뢰 구간 길이가 즉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표준 편차 5로 나오니까요. 얘가 4.9 이하가 되던데.
더 어렵게 만들 식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므로 얘를 계산하면 n이 4보다 크나 같다 되겠네요. n은 16보다 크나 같다. n의 최소값은 16이 되겠습니다.